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력계통공학 처음 시작하는 1강 문제입니다. 1강-1. 우리 교재를 보면 1장 전력계통의 개요, 그 다음 2장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7문제니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93회 1교시 문제였죠. 자, 전력계통 구성요소의 표현 중 부하의 응답 모델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전력계통공학 1강 작년 21년 12월 22일 날 유튜브 방송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그 방송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101회 1교시 동기발전기의 동작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고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답안지 포맷은 1번 동기발전기의 동작 원리, 그래서 1번 동작원리, 2번 구조, 그 다음에 큰 2번을 해서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답안은 폼에서 그냥 끝나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다 잘 푸셨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92회 1교시 발전기 제동건선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발전기 제동건선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지금 시간을 여유를 잡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83회 1교시 IEEE에 따른 이제 변압기 벡터 집합기호 YD1과 YY0D1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다 잘 푸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답안지에 아직까지도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안지에 서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10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86회 1교시 자, 3건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 4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는 뭐 5가지 정도도 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로 기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4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되 왜 쓰느냐 또 어디에 쓰느냐까지 해서 사용 예까지 설명해주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우리 수강생들께서도 답안지를 아주 다 잘 쓰셨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114회 1교시입니다. 삼상 교류발전기 무보화 운전 중에 발전기 단자에서 삼상 단락 시 시간 경과에 따른 단락 전류와 리액턴스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사실은 1교시에 나왔던 문제지만 3교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고 아주 출제가 잘 된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전기의 리액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결론적으로는 발전기의 리액턴스는 마치 생물과 같은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과도 시간, 물론 과도 시간, 이 트랜지언트 시간도 되게 작지만 더 작은 차과도 시간에서의 단락 전류에 대한 발전기 내부에서의 대응, 그 대응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과도 시간에서의 단락 전류에 의한 단락 전류에 의한 과도 리액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정상 단락 전류에 대한 정상 임피던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큰 전류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전류에 대응해서 큰 자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리액턴스를 줄여서 키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서 하나씩 서술을 하게 되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데, 이거 역시도 저희 수강생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답안지를 다 잘 써주셨습니다. 자, 문제 13번이죠. 자, 예상 문제입니다. 자, 어드미턴스 행렬의 특징, 그 다음에 자기 어드미턴스 및 상호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거의 대부분 Y 부스를 구하십시오 라고 해서 몇 개 모선 주어주고 이렇게 구하는 결과식만 유도하는 게 많았는데, 자기 어드미턴스 어떻게 구하고 상호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직접 말로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어드미턴스 행렬의 특징에 대해서도 서술하라. 그럼 제가 크게 한 3가지로 정리했었죠. 뭐 복소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드미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호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대칭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모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0으로 구성되어질 행렬의 인자가 0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행렬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파스 행렬이라고 했고, 모선이 더 커지면 당연히 송전선이 없으니까
스파스 행렬의 어떤 정도가 더 깊어진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파서티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10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공학의 변압기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각변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으니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위상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측과 2차 측 권선 간의 결성 방법에 따라서 전압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위상차를 각변위라고 한다. 자, 그럼 각변위에 대한 표시 방법, 그 다음에 숫자를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문자 D, 소문자 D, 그 다음에 0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1차 권선은 델타 결선이고 2차 권선도 델타 결선이고 그 다음에 1차 결선과 2차 결선과의 위상차가 제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를 보면 전부 다 1시서부터 해서 12시까지 나오죠. 그럼 이 12시까지 나오는 것을 360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하나는 얼마가 되느냐? 결국 하나는 30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30도.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보면 자, y, d1만 봅시다. 그럼 1차 권선은 y, 2차 권선은 델타인데 1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2차가 30도가 늦다 이란 말이죠.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30도라고 했고 2차 권선이 30도가 늦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n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n이라고 하는 건 중성점 접지를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y결선이니까 1차 y결선이니까 중성점 접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dy의 n1 이건 뭐가 될까요? 1차는 델타 결선이고 2차는 y결선입니다. 근데 y결선의 n 중성점 접지를 잡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위상차가 1, 30도가 발생한다. 결국 뭐예요? 2차가 y결선이 즉 1차 결선보다 30도가 늦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yn 0d1 약간 복잡하긴 한데, 자, 대문자 보면 자, 1차가 y결선이고요. 2차가 y결선이고 3차가 델타 결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권선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1차 권선의 y에는 어떻게 돼? n 중성점 접지를 잡으시고요. 2차 결선의 y에도 중성점 접지 n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위상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0 없다 이런 말이죠.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 권선에 1이 있으니까 1차 권선과 3차 권선과의 위상차가 얼마다? 30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권선, 3차 권선 델타가 30도 이상이 늦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권선이 y결선이고 2차 권선이 델타 결선, 3차 결선이 y결선입니다. 그런데 1차 결선에 중성점 접지를 잡으시고요. 그다음 2차 권선이 델타 결선인데 델타가 y하고 어떻게 돼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30도 이상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1차보다 30도 늦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차가 y결선이죠. y결선인데 중성점 접지를 잡으시고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3차 결선과 1차 결선과의 사이에는 어떻게 돼? 위상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표현법에 대한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표현법을 보면 예를 들면 3권선 변압기입니다. 제가 3권선 변압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차 측이 이게 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차 측 권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차 측은 이렇게 권선이 있고요. 3차 측은 뭘로 할까요? 3차 측 권선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3차 측 권선도. 그러면 1차 측 권선은 자, y결선으로 보겠습니다. y결선. 그러면 이렇게 중성점 접지해서 잡아서 접지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가겠죠? 1차. 그 다음에 2차. 자, 2차는 뭘로 할까요? 뭐 y결선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y결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이제 컨먼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권선 나갈 거고, 이렇게 나갈 거죠. 그 다음에 3차 권선은 뭐 델타를 볼까요? 델타 보면 여기 나와서 얘하고 묶고, 그 다음에 묶어서 묶고, 그
그 다음에 얘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서 3차 권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선만 표현이 될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상에서 1차, 2차, 2차, 3차에 대한 위상자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법을 별도로 이제 둔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표현법을 갖고 따질 때 델타든 Y든 항상 요걸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 델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델타가. 그럼 델타는 어떻게 돼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어디가 커먼이냐, 어디가 공통점이냐 찾을 수가 없어요.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커먼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먼을 기준으로 해서 위상을 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델타는 커먼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커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는 안에 내부에다가 Y 결선을 그려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는 원래 Y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델타가 회전을 한다. 그래서 30도 회전하겠다. 그러면 30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랬던 거 이 델타를 보면 30도를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Y축이 이렇게 30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30도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요 분홍색이 델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위상이 30도 바뀌었죠? 요 지점이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이렇게 왔죠? 예. 자, 그거를 우리 이제,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A가 A-로 왔고, 자, B가 B-로 왔고, C가 C-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표현 자체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샘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YN의 D1, 요걸 보겠습니다. YN의 D1. 1차 측이 Y다. 그러면 Y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까? 자, Y는 기본적으로 이게 Y죠. Y. 1차 측 Y. 자, 델타 측을 보면 이게 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가 어떻게 돼? 내부적으로 Y 결선을 그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해줄 때 이게 A, B,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봅시다. 각각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측이 30도 늦다고 했으니까 30도를 늦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A가 아까 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30도가 늦어질 것이고요. 그럼 이게 A 다시. 그 다음에 B도 30도가 늦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B 다시. 그 다음 C도 어떻게 돼? 30도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C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델타 결선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YND0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던 것이 YND1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ND1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성점 접지를 잡았죠. 그래서 Y측의 중성점 접지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ND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질의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